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계열 구간별 이동 경로와 흐름 세 번째 시간으로 중앙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건국대학교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되면 학부모님 모두가 매우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점수 이동 경로, 학생들의 이동 경로, 또 구간 파악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와 함께 씨름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계속해서 점수가 하락하고 칸이 하락하니까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숫자를 쫓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희망적인 데이터들이 원서적이 막판으로 가면, 원서 접수 막판으로 가면 대부분 구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수만 쫓지 말고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정시 지원이라는 것이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죠? 기관들마다 데이터의 분석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출발점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동일한 성적의 학생들이 동일한 지점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체적으로 군이동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상향, 안정 또는 도전적인 원서 지원의 전략을 핀다든가, 또 본인이 성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입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죠. 동일하게 건국대학교나 동일한 중앙대를 하더라도 내가 다군에 쓰느냐 나군에 쓰느냐에 따라서 입결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 동일한 모집 단위 내에서도 어떤 학과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이 구간은 매우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특히 아실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숫자, 점수, 몇 점이 부족하다, 환산 점수가 몇 점이다, 상위 구간과 몇 칸이 남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의 결과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2024학년도에 나의 현재 위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어 영역은 1등급과 2등급에 보면 특히 올해가 국어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죠. 이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수능을 내가 잘 봤느냐 못 봤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수능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려웠고 내가 잘 봤다면 하위 구간과의 점수폭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시험을 좀 못 봤다라고 한다면 전년도에는 만점이 134점, 올해는 150점이 되면 나로부터 상위 구간과의 점수 간격이 매우 확대된 거예요. 그만큼 매우 불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등급을 128점이다. 올해 128점 중간 기간이면 전년도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124점을 맞았다 그러면 전년도는 124점에서 국어 만점까지의 간격이 10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올해 만약에 128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128점에서 150까지의 간격이기 때문에 무려 22점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진학사나 UA나 메가나 등등의 통계나 데이터를 따라가다 보면 통계나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점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UA 진학사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이 모든 기관에서 입시를 정확하게 추론하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쓰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입시기관의 데이터는 2023년도의 통계의 데이터에다가 2024년도에 수능 결과 원서 지원의 경향을 접목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속 값을 맞춰 나가는 형태인데, 이게 막판에 가면 지금 현저분들이 가나다군에서 나는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쓸 거야 말 거야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원서 접수 막판에 가게 되면 대부분 다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결과값이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2024년도에 나의 수능의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1,800명이 줄었지만 2등급으로 가면서 1,627명이 늘었어요. 그러므로 전년도에 비해서 2등급을 맞았다고 한다면 더 불리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특히 3등급권의 학생들이 4,406명이 늘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고 이 3등급권이 사실상 국어 3등급권은 인서울이에요. 인서울이고 인서울에서 상위 구간으로 도약을 희망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량의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 영역은 1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4,661명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1,000몇 명 정도 그렇죠. 감소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인원의 감소폭은 맞네요. 수학은 전년도에 비해서 4,661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국어 영역보다 수학의 1등급의 인원수가 매우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맞으면 유리한데 보시는 것처럼 2등급으로 가서 785명, 3등급으로 가서 학생들이 6,819명이 과밀되어져 있어요. 특히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상위 1% 이하의 구간이라는 구간, 결국은 뭐냐면 상위 1% 이하가 서울대 이하의 구간인데 이 구간은 원서 지원의 질서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375점을 맞았다고 해서 375점에 딱 쓰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375점의 합격 가능성이 있다면 380점에, 380점의 합격 가능성이 있다면 385점의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집약되는 구간이고 특히 인서울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대학, 다시 말하면 세종대,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사실상 아래에서 밀려드는 수요가 매우 몰리고 보시는 것처럼 3등급권의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를 보고 원서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정시의 원서 지원은 하나의 선에 맞춰서 원서를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는 지원율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성적으로 어느 한 학과를 합격 지점으로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시의 원서 지원 항상 사선으로 다시 말하면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안정지원을 원한다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춰서 안정지원을 택해야 될 거고 안정지원 이후에는 적극적인 상향지원을 해야만 되는 게 정시지원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3등급권에서 많은 학생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중앙대학교 이하의 대학들이 대부분 2등급권이거나 3등급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부터는 학생들이 매우 밀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해서만 원서를 쓰시면 안 되고 통계나 데이터보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합격 예상선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연계의 모집 단위와 인문계의 모집 단위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계의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내가 수능시험을 못 봤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생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인문계는 인문계 학생들만이 원서를 쓴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해보면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380점, 390점의 표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380, 390, 400으로 넘어가는 구간일수록 거의 자연계 밀집도가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자연계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문계가 왜 불리한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연계를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379점이라고 예를 들면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자, 원서를 쓰면 자연계의 특징이 있어요. 자연계의 특징은 대학이 낮아지면 낮은 대학으로 가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얘기를 하죠. 붙여주세요. 아무 과나 아무 학과나 관계없이 붙여주세요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인서울이면 다 좋아요. 인서울이면 다 좋아야가 되고요. 두 번째 거기서 조금 더 도약하게 되어지면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저희는 어떤 학교를 좋아해요? 저희 아이는 무슨 과를 좋아해요를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저는 그 학과는 붙어도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유형이에요. 네 가지 유형.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다. 하위 대학으로 갈수록 대학과 학과의 선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원서를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적이 낮으면 붙여주세요.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인서울이면 다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아이는 이 대학은 좋아하고 이 학과는 싫어해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저는 그 학과는 붙어도 안 갈 거예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학생의 정적이 387점이다. 자연계다. 그럼 자연계 학생들은 첫 번째는 어떻게 쓰냐면 대학이 낮으면 대부분 아래 대학에서 윗 대학의 하위 구간에 그냥 원서를 씁니다. 왜? 대학이 바뀌니까.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과에 대한 포용력이 넓어요. 저는 이 학과도 괜찮고 이 학과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성적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학과를 깐깐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럼 뭐냐면 저는 여기는 써서 붙어도 안 갈 거요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연계의 하위 구간은 원서 지원이 소강 상태. 다시 말하면 원서 지원이 많이 밀리지 않거나 점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않는 지점이 되고 대부분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위 구간의 학생들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결국은 자연계는 하위 구간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구간으로 학과 선택 구간으로 몰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계는 또 빠져나가는 질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원서 지원에서 틈이 발생이 되겠죠. 이동하는 관계에서 점수의 하락 구간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97점인 학과가 있어. 자, 내가 387점이야. 내가 여기를 원서를 쓰면 나는 떨어져? 자, 그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387점인 학생이 397점의 원서를 쓴다. 나는 불합격한다. 왜 불합격해? 10점 차이가 나니까. 10점 차이가 나니까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395점도 397점의 학과를 쓰는 거고 393점도 397점에 모든 학생들이 이 학과의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이 학생이 불합격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모든 성적은 그 성적대에 갇히거든요. 갇혀요. 다시 말하면 395점인 395점인 학과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393점은 393점인 학과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391점은 391점에 390점은 391점의 학과에 상향 지원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387점이 397점인 학과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10점 사이에 모든 학생들이 이 학과의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점 차이가 나서 원서를 쓰면 무조건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간 이동을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점수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점수의 폭을.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인문계는 다르다. 상황이. 인문계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 어디로 보시냐면 380점대 이하의 구간에 인문계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원서를 쓰면 자연계니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인문계 구간도 자연계 교차가 밀려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문계, 자연계 이런 거 필요 없고 엄매냐 미적이냐 이 구분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문계는 자연계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문계는 무조건 대학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원서를 써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고 여기가 고려대 철학가면 그냥 고려대 철학과 갑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갑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치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0% 불합격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거고 요 중간 구간은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트랜스포 구간이고 윗 구간은 또 윗 구간을 빠지니까 틈이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서 틈이 벌어지는 구간이고 또 이 구간은 추합이 발생이 되면서 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위 구간과 트랜스퍼 구간에서 틈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인문계는 인문계가 아니라 인문계는 인문계 플러스 자연계인 거고 자연계는 자연계인 거예요. 그럼 인문계 학교에 교차가 몰리겠죠. 교차가 들어오면 첫 번째 이렇게 원서 지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하위 학과에 원서 지원이 몰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하위 학과에 원서를 잘 쓰지 않아요. 대부분 중위권 정도의 학과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자연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쪽이 경영이나 경제 쪽이면 상위권 학까지 유입이 되어지면 결국은 문과는 모든 구간에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출발점이냐 도착점이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 내가 원서를 쓰는 지점이 출발점이냐 도착점이냐. 도착점. 그쵸? 도착점이냐 이게 출발점이냐. 이걸 꼭 이해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다.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도착점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럼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 점수의 경쟁력이 높은 쉽게 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서를 쓰는 점이 출발점이라면 도착점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이동을 한다면 이 구간에 뭐가 발생이 되냐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겠죠. 충원율이 높아져요. 하지만 내가 쓰는 점이 도착점이 되면 이건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래에서 들어와서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지점이기 때문에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구간을 어떻게 발생이 된다? 충원율과 이동률이 발생이 될 수가 없죠. 충원율과 이동률이 낮아지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문계처럼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를 친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위로 써서 붙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붙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충원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이 불리하다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인문계를 인문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문계는 인문계 플러스 자연계, 자연계는 그냥 자연계. 특히 인문계는 자연계의 교차가 짖으면 인문계의 모든 구간은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 된다. 도착점이라는 얘기는 붙으면 다닌다. 붙으면 다닌다면 충원율이 떨어지고 충원율이 낮아지면 점수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에 불리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차 지원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점수의 간격은 자연계에서 발생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부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게 중앙대가 있죠. 가군의 중앙대, 나군의 중앙대, 다군의 중앙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화여대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화여대와 중앙대학교는 사실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잘 안 맞고 대학 간의 접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서 중앙대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는 대학이라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지원하는 붙고자 하는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다시 말하면 이화여대는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도착점.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화여대 자연계에서 2023년도에 충원율을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7.27%고 약학과가 47%인가 제외하고 보면 통합선발이 47.4%, 수학교육이 80%, 인공지능이 63%, 그 다음에 뇌인지가 93%, 그 다음에 과학교육이 37%면 모든 구간이 충원율이 100% 이하의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결국은 뭐냐면 이화에 대한 특징은 아래에서 위로 붙는 지점. 붙으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향을 치려고 하면 추합을 친다. 원서를 쓸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과연 이것을 최초합을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추합격을 목표로 삼느냐를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최초 합격을 목표로 삼으시면 어디를 써야 되냐 하면 도착점에다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화에다 쓰는 거죠. 이화여대와 나의 합격 점수가 매우 조밀하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도착점이라면 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화여대와 합격 가능성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표준 점수 기준으로 5점, 10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난다. 그럼 이화여대에서 쓰면 안 돼요. 왜? 이화여대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보니까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아.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점수가 확대되기가 어렵다. 이게 바로 이제 이화여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된다면 이화여대에서 중앙대로 이동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지점은 이제 좌측에 있는 경희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경희대학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을 분리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고 자연계열은 가군에서 그 다음에
자, 자연계열은 가군에서, 그리고 공학계열은 대부분 나군에 있죠. 하지만 이게 2022학년도부터 작년도 2023년도부터 공학계열의 일부 학과를 가군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이동을 시켰냐? 다시 말하면 왜 군이동이 발생이 되냐? 왜 통합선발을 실시하느냐? 이것은 전년도 입시의 데이터에서 뭔가의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가군은 보시는 것처럼 20, 35, 15, 30인데 여기가 자연계열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서 실제 중앙대까지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고 경희대에서 빠져봤자 이화여대 정도로 빠지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가군은 이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나군에서 선발하다가 이게 가군으로 이동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경희대 서울에 있는 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보 디스플레이, 약학과, 화학과, 수학과, 생물, 물리, 간호 등등의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원율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학과가 정보 디스플레이가 82, 약과학과 100%, 화학과 88, 수학과 55, 그 다음에 생물 85.71, 물리학과가 75,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100%가 넘지가 않아요. 100%가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이동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옆으로 이동하는 구간. 옆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결국 경희대학교에서 뭐로 이동하는 거야? 이화여대로 이동하거나 경희대학교 자연과학 계열에서 시립대로 이동하는 정도의 구간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시립대가 가군에 있어요. 가군에. 결국은 뭐냐면 군 자체가 가군이 조금 더 센 지점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시립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는데 결국 시립대학교 가군 학과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학과 폭이 나군의 10개 학과를 뽑고 가군의 3개 학과를 뽑으면 어디를 원서를 써?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군에 쓰죠. 왜냐하면 학과 폭이 넓어야 일종의 쇼핑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선택을 하고 고르고 그 안에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데 학과의 폭이 좁으면 불안해요. 그만큼 가군이 나군에 비해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매우 불리한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시립대학교 가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융합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첨단 인공지능이 있는데 기존에 인공지능 학과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번에 3개의 학과가 신설되어진다는 점을 가장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면 이제 건국대학교가 있어요. 시립대 밑에 건국대학교가 있는데 건국대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공과 계열은 건국대학교가 경희대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희대학교 가군에 있는 건 공과가 아니라 뭐니까? 자연과학이니까.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X. 그러면 뭐냐면 건국대학교 공대와 서울시립대 공대가 주고받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국대학교 공과 계열의 하위 학과가 서울시립대학교 공과 상위 학과로 이동하는 거고, 서울시립대학교 공과의 하위 학과가 건국과의 공대로 이동하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순위를 보면 하나, 둘, 셋, 12, 12, 12, 13에서 공과 계열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건국대겠죠. 그리고 자연과학의 선호도가 높은 지점은 경희대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서울시립대가 있고 서울시립대는 학과폭이 적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쉽지가 않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건국대학교를 보세요. 건국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과가 가군에 있는 학과가 수의학과 빼고 컴퓨터, 전자, 화공, 수학교육, 기계공학, 생물, 물리, 건축.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집 단위는 들어오는 지점과 나가는 지점이 분명한 거예요. 들어가는 지점과 나가는 지점. 다시 말하면 이 건국대학교를 뭐로 봐? 도착점으로 보는 거죠. 합격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상위대학으로 이동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지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진학사나 UA를 보면 점수 간격이 좁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 나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 구간은 학생들이 밀집되고 하위 구간은 비슷한 성적대가 대부분 밀집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위 구간의 점수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붙기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위 구간은 오히려 여기는
여기에 붙으면 건국대를 목적으로 삼는 데가 아니에요. 건국대학교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건국대학교가 목적이 아니라 건국대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쓰면서 중앙대로 빠지거나 아니면 시립대로 빠지거나 아니면 다군의 중앙대로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동률이 높고 이동률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가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하락. 하지만 여기는 실제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국대를 붙으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으면 안 빠지죠. 빠질 수 있는 경우는 학과 선택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충원율을 보면 2023년도에 65.57%, 전자가 76%, 화공이 79%, 수학교육이 100%, 기계공학이 83%고 생물공학과가 207%, 그 다음에 물리가 183, 그 다음에 건축이 176이면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냐면 하위 구간이에요. 하위 구간. 하위 구간에 왜 충원율이 이렇게 높냐? 이 얘기는 그거죠. 건국대학교를 붙었는데 어찌됐든 건국대를 붙었는데 얘네들이 얼른 간 거야. 얼른 간 거야. 왜 갔겠어? 왜? 건국대가 붙은 건 기분이 좋은데 학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빠진 거예요. 빠진 거. 그러니까 대부분 옆으로 빠지거나 밑으로 빠졌다고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동하는 경로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군의 시립대학교 공과계열로 이동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빠져요. 보시는 것처럼 100% 이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점은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고 상향을 치는 지점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 시립대로 빠지기는 어렵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어디를 쓰냐면 중앙대 나군으로 원서를 쓰지만 중앙대학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안 맞고 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향을 했지만 불합격한 거고 불합격하니까 이 학과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과 학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높은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마다의 특징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원서를 쓰는 것이 진학사나 UA만 쳐다보고 맨날 점수 계산해가지고 0점이 남니 안 남니 이걸 이해하시면 숫자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항상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야 되고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2등급과 3등급의 학생들이 과밀되어 있는 구간 내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요 점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래는 요 강의는 이제 끝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